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9. 이번 장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9. 현대물리학. 물리학은 다음 세 분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고전역학, 다른 말로 뉴턴 역학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비록 물리적 성질과 그 모습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미시세계인 원자들의 성질을 기술하는 양자 역학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 뉴턴 역학.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시 세계는 고전 역학의 세계, 다른 말로 뉴턴 역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뉴턴 역학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아이작 뉴턴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운동의 3법칙을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체계를 개발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태양과 달,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을 통하여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하던 해인 1642년 12월 25일 영국의 동부 리컨셔 지역의 울스소프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5살 때 결혼한 뒤 병에 걸려서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뉴턴이 3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조부모에게 양육되었으나 10살 때 양부가 사망하면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뉴턴은 성공의 신부인 외삼촌의 도움으로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여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였으며 후에 연금술과 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664년 말 런던에서 흑사병이 돌아 대학이 휴교를 하자 뉴턴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1667년 4월 대학이 다시 개교할 때까지 혼자서 광학, 역학,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뉴턴은 빛과 색깔에 대한 이론을 고안해냈고 물체의 운동에 대해 깊이 생각했으며 미적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1665년 어느 가을날 뉴턴은 사색에 잠겼다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과는 땅에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무언가의 힘, 오늘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달은 지구 둘레를 도는 힘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들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턴의 사과 일화는 현재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뉴턴은 자신이 이룩해온 성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업적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거인들이 어깨 위에 서서 보았기 때문이다. 뉴턴은 1687년 에드먼드 헤일리의 지원으로 프린키피아를 출간하였는데 책 속에는 뉴턴이 발견한 운동의 3법칙과 만류 인력에 관한 법칙, 태양과 행성의 운동, 조속의 이론까지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물리 법칙들은 뉴턴 역학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1704년에는 그동안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광학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미적분을 개발하여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물리학에서는 뉴턴 역학을 확립하였고 빛에 대한 연구로 광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자신이 발견한 운동의 3법칙과 중력의 원리로 설명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 멀리 우주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서 그동안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밀어내고 우리의 시야를 지구에서 먼 우주로까지 넓혀주었습니다. 이 중력과 운동의 3법칙, 아이작 뉴턴은 모든 사람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미처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문제, 즉 사과는 왜 땅 위에 떨어지고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중력과 만류 인력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 중심을 향하여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이 크기에 비례하는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물체의 중력은 큽니다. 뉴턴은 이것으로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지고 달은 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지, 그리고 지구와 그 밖의 행성들은 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턴은 중력과 운동의 3법칙을 미적분이라는 수학 체계를 만들어서 설명하였는데 미적분은 뉴턴과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각기 독립적으로 창안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힘이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물리 법칙이며 이것은 뉴턴 역학의 토대를 이룹니다. 뉴턴은 중력과 물체의 운동 법칙을 세워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밖 태양과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과 태양과 행성, 별과 은하들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3. 광학. 백색광은 여러가지 색깔의 빛이 혼합된 것입니다. 이런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가지 색깔로 분리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여 색이 나타나는 실험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빛은 굴절률이 서로 다른 광선으로 이루어졌다.
빛은 굴절이 더 많이 되는 색들도 있는데 이는 유리의 특성이 아니라 빛의 고유한 속성에 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백색광은 이질적인 혼합물이다.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뉴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광선은 입자의 흐름, 밀입자, 즉 움직이는 물질적 실체라고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4. 뉴턴역학의 세계관.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은 수천 년 이상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고착 내지 한정되어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턴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결정론과 분리 가능성, 그리고 사물의 실제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인지를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이 말한 결정론이란 모든 물체들은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칙과 원리를 알게 되면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객관적 실제성이란 모든 사물들은 객관적인 물리적 실제가 존재하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일정한 모양과 형체를 가진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의 객관적 실제란 관찰자와 관계없이 사물의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 가능성이란 모든 물체들은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독립적이며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뉴턴은 사물의 실제성과 분리성 그리고 결정론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데 반하여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고 물질과 에너지도 서로 변환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우주를 이룬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통일된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나라는 존재는 눈앞에 펼쳐진 젤리의 바닷가에서 놀면서 이따금 좀 더 매끄러운 자갈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내면 즐거워하는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그 뒤 수세기 동안 많이 인용되었지만 소년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도 뉴턴은 한 번도 바닷가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의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힘들의 물리적 성질은 서로 다를지라도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통일된 힘이라는 것이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의 현상을
4개의 방정식으로 완전히 기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기술하는 4개의 방정식으로서 맥스웰이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합하여 빛은 전자기 파임을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3. 자연계의 4가지 기본적인 힘.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4가지 기본적인 힘, 즉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양력과 강력입니다. 이 4가지 힘들 중 중력과 전자기력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느낄 수 있지만, 나머지 2가지 힘, 양력과 강력은 원자 핵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와 같은 힘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자핵을 발견하기까지는 양력과 강력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 중력. 중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이러한 중력은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운동과 별과 은하들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뉴턴이 세운 중력이론은 200년 이상 완벽할 정도로 타당했지만 20세기 들어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등장으로 뉴턴 역학의 체계는 합당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뉴턴이 보는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며 선형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있으며 물체들은 일정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됩니다. 또한 중력은 공간 사이에 순식간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2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그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세계관을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은 바뀔 수 있고 시공간이라는 4차원을 함께 구성합니다. 시공간은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고 선형적일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은 물체 주변의 중력에 의해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중력은 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작용되는 힘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왜곡입니다.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굽어진 시공간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뉴턴은 중력은 힘으로 나타냈지만 아인슈타인은 단지 물체에 작용하는 시공간의 기하학일 뿐입니다. 2. 전자기력. 우리 인간은 자연에 숨겨진 전기와 자기의 힘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전기와 자기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시의 밤은 단지
어둡고 캄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생활 가전 제품에서부터 철도와 비행기, 하늘을 뒤덮는 높은 건물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병원, 그리고 우주를 탐구하는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전기와 자기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기력은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중력에 비해서 10의 38승배나 크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전자기력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전기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고 자기는 N극과 S극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힘은 합해지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집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은 합하여지면 소멸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전기와 자기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양력.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핵 속에 있는 중성자가 원자핵 밖으로 나오면 저절로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중성 미자로 바뀝니다. 이처럼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중성 미자로 바뀌게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힘은 중력보다는 강하지만 전자기력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양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력은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힘을 이용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폭탄입니다. 지구의 화산 활동이나 지진, 그리고 지각이 움직이는 현상은 지구 내부가 뜨거운 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양력은 이와 같이 지구 중심에 열 에너지를 제공하는 힘이며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4. 강력. 강력은 양력과 마찬가지로 원자핵 속에서만 존재하는 힘이기에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의 존재는 원자핵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서로 반발합니다. 핵 속에 양성자를 가두려면 정기적으로 서로 반발하는 힘보다 매우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바로 강력입니다. 원자핵 속의 두 개의 수소는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빛과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태양에서 강한 열과 빛과 에너지를 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태양과 별들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빛과 열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태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의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매우 높은 상태가 필요한데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인공 태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하여 보다 많은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으며 그것은 방사능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핵 폐기물도 없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 인류는 무한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또다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 아인슈타인은 독일 서남부의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울룸이란 도시에서 1879년 3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말문이 늦게 튀어서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선천적으로 경이감과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4살 때 몹시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침반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 사건을 두고서 아인슈타인은 이것은 자신이 삶에서 가장 깊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왜 흔들릴까? 반드시 어떤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경이감이 발동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6살 때부터 어머니의 도움으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은 삶이 다할 때까지 항상 바이올린을 지니고 다니면서 수준급의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1905년을 물리학에서 기적의 해로 불립니다. 아인슈타인은 그해 광전 효과와 특수 상대성 원리, 그리고 그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포함한 5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1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더욱 확장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1933년 아인슈타인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추방하자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 고등연구소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주론과 양자역학의 사물의 실제와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은 10년에 걸쳐 2가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발표하여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물체의 질량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 없는 에너지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줌으로써 수천 년간 자연을 바라보아왔던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집어넣어주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달까지는 약 1.2초, 태양까지는 8분 걸립니다. 아인슈타인은 15살 때 빛보다 빨리 달리면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의문에서 상대성 이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다면 이
물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은 상대방, 즉 관측자에 따라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며 두 지점 사이의 길이 또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낳은 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며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 시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이한 쌍둥이 역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역설이란 지구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은 먼 별까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지구에서 살았다고 합시다. 별까지 여행을 한 쌍둥이가 지구에 돌아와 보니 15살쯤 되었는데 지구에서 살던 다른 쌍둥이는 3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한 날 1시에 태어났는데 한 명은 15살이고 다른 한 명은 30살이나 되었다니 이것은 지구에서 산 사람의 시간은 일정하게 흘렀지만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을 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낳은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기이한 역설을 낳은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모든 물체는 자기 중심을 향하여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지는데 물체의 질량은 중력의 크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변화시키고 그 물체 주변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커지며 시간은 느리게 하고 공간은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하며 또한 전혀 다른 물리적 성질로 보이는 물질과 힘 또한 서로 관련지어서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 물질과 힘은 서로 상의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조화로운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란 어떤 물체의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의 제곱에서 E는 에너지이고 m은 질량, C는 빛 속도인데 이는 매우 작은 질량도 많은 양의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원자핵의 분열 과정에서 분열 전과 분열 후의 질량의 차이는 큰 에너지가 방출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핵 분열 과정은 후에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소립자의 생성과 소멸, 원자핵의 분열과 융합, 태양과 별들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이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면 물체의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하며 그것은 형체를 가진 질량과 어떠한 형체도 없는 에너지는 단지 모습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